안녕하세요. 실화사연 인생 드라마입니다. 평범한 은퇴자의 삶을 살던 한 할아버지가 어떻게 정의로운 해커로 거듭나 보이스피싱 범죄단을 무너뜨렸는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어르신은 70을 훌쩍 넘긴 은퇴자이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한 공무원으로 살아오셨고 그 긴 세월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한 기계라면 오래된 타자기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덕분에 타자 실력만큼은 주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했지만 세상이 변해가며 등장한 스마트폰, 인터넷, 그리고 컴퓨터는 늘 낯설고 어렵기만 했습니다. 은퇴 후 하루하루는 한가했지만 공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생일 선물이라며 중고 노트북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로 글도 쓰고 게임도 할 수 있어요. 손주는 눈을 반짝이며 설명했지만 박성호 어르신은 그저 낯선 물건을 조심스레 만져볼 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켜고 끄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조차 손끝이 굳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손주가 깔아준 타자 연습 프로그램을 열고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리다 보면 오래전 타자기를 두드리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마음속에 작은 자신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박성호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 차를 한 잔 마시고 곧장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느렸지만 자판 위를 바쁘게 오가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녁이면 손주에게 오늘 배운 것을 보여주며 이렇게 하는 게 맞니? 하고 묻곤 했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 완전 잘하시는데요. 라며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박성호 어르신의 일상은 그렇게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던 시간은 줄고 컴퓨터와 씨름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뭘 하시려고라며 웃기도 했지만 그는 작은 즐거움을 발견한 듯 보였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이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던 어르신은 충격적인 장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전 재산을 보이스피싱으로 잃었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노후 자금이라 믿었는데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화면 속 주름진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는 박성호 어르신의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순간 그에게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당할 수 있겠구나. 아니, 내가 배워서 저 사람들을 막을 순 없을까? 그날 이후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컴퓨터에 익숙해지는 수준을 넘어 본격적으로 배우겠다고 말입니다. 먼저 컴퓨터 기초 서적을 빌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윈도우 사용법, 인터넷의 원리, 보안 기초 같은 책들을 천천히, 그러나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손주에게 묻고 또 직접 검색도 해봤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방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처음엔 영어와 숫자가 뒤섞인 낯선 기호들의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점차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깨달음의 순간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가락은 느리지만 집중력만큼은 누구 못지않았습니다. 때로는 새벽까지 코드를 입력하다가 손주가 할아버지, 이제 주무셔야죠. 하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박성호 어르신은 오히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지금은 예전 시험 공부하던 때처럼 머리가 맑구나. 그의 열정은 나이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70 넘은 나이에 무슨 해킹 공부냐고 했지만 박성호 어르신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자신도 지켜내기 위한 사명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노트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장난감이 아니라 세상의 진실을 알게 해주고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는 도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타자 연습만 하던 노트북으로 이제는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란 해킹은 무엇인가? 컴퓨터 배우는 법 같은 단어를 서툰 손가락으로 입력했습니다. 철자를 틀리기도 하고 한 글자를 2번 누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가득 검색 결과가 뜰 때마다 호기심과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기사만 읽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피해자들은 어떤 수법에 넘어가는지, 범인들은 어떻게 흔적을 감추는지.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경찰만 믿고 있을 수는 없지. 내가 뭔가 해야겠어. 그러나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했습니다. 컴퓨터 용어는 낯설었고 코드라는 단어는 마치 외국어처럼 다가왔습니다. HTML, 파이썬, 보안, 취약점. 무엇 하나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시절 아무리 복잡한 규정과 법률 문서라도 끝까지 읽고 정리하던 끈기를 떠올리셨습니다. 작은 수첩을 꺼내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이용해 속이고 돈을 가로채는 범죄. 해킹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는 기술. 파이썬 초보자도 배우기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수첩은 날마다 새로운 지식으로 채워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돋보기와 수첩, 그리고 노트북이 놓였습니다. 무료 온라인 강의를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강사의 말은 빠르고 영어 용어가 많아 어려웠지만 멈춤 버튼을 누르고 다시 듣고 수첩에 꼼꼼히 받아 적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수십 번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감이 잡혔습니다. 코드 한 줄 때문에 몇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지만 그는 옛날 젊은 시절 고시 공부를 하던 때를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머리는 굳었어도 끈기는 아직 남아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공부는 체계적이 되었습니다. 얘야, 이 파이썬이라는 게 뭐냐? 아, 그거요? 컴퓨터 언어예요. 게임도 만들고 데이터도 다룰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나도 그걸 배우면 해커가 될 수 있겠구나. 손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같은 세상에 공부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마치 응원처럼 들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박성호 씨는 단순히 글자를 입력하는 수준을 넘어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100번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화면 가득 글자가 나열되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처럼 웃으셨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거라니. 그 순간 늦었다고 생각했던 배움이 다시금 삶의 즐거움이 된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해킹 공부는 불법 아니냐는 댓글을 보고 주춤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해킹 공부 대신 보안 공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새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성호 씨의 삶은 어느덧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에서 가볍게 산책을 하고 낮에는 책상에 앉아 손수 정리한 컴퓨터 공부 노트를 펼쳐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 무력감에 빠져 지내던 그가 이제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워 보이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신문을 보려던 참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여기 은행 본점 보안팀입니다. 고객님의 계좌에서 수상한 인출 시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상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말투는 전문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성호 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고요? 예, 고객님.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킹으로 추정됩니다. 저희가 지금 긴급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말씀드리는 계좌로 안전하게 이체해 주셔야 합니다. 박성호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라면 무심코 따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부해 온 덕분에 그 순간 머릿속에 불이 켜지는 듯 했습니다. 이거구나. 바로 뉴스에서 보던 그 수법.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제가 직접 은행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대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지금 바로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좌가 전부 동결됩니다. 박성호 씨는 재빨리 전화를 끊고 손에 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이놈들이 나를 속이려 들다니. 직접 이놈들을 잡아야겠어. 그는 인터넷 카페와 게시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울분과 눈물이 가득한 글을 찾아 읽었습니다. 저런 억울한 사람들을 더 이상 만들면 안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한 온라인 봉사활동에 박성호 씨도 우연히 함께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활동은 사이버 범죄 예방 캠페인이었는데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직접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사는 강의 중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해외에서 활동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피해자와 접촉하는 말단 전달책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전달책을 잡으면 그 위에 있는 조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전달책이라는 말에 박성호 씨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그날 강의가 끝나자 그는 강사에게 용기를 내어 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한 70대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제가 수집한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뒤 놀랍게도 답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메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국민 누구의 제보라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혹시 갖고 계신 자료를 보내주시겠습니까? 박성호 씨는 수첩에 적어둔 각종 정황, 자신이 받은 의심 전화 기록, 심지어 스스로 만들어 본 간단한 가짜 보이스피싱 안내 메시지 차단 프로그램까지 정리해 보냈습니다. 며칠 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담당자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보내주신 자료 정말 놀랍습니다. 보통 전문가도 파악하기 힘든 부분인데 직접 정리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앞으로 저희와 조금 더 협력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박성호 씨의 가슴은 다시 한번 뜨겁게 뛰었습니다. 네, 저 같은 늙은이도 쓸모가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건이 터졌습니다. 동네 주민 한 분이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은행에 직접 확인해 겨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 범인들은 곧바로 또 다른 피해자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박성호 씨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추적한 결과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감시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성호 씨는 망설임 없이 제가 배운 게 헛되지 않다면 이제 실전에 써야지요. 그날 밤 작은 방에서 그는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제 단순히 공부하는 노트북이 아니라 진짜 범죄와 싸우는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알 수 없는 기호와 숫자들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고 박성호 씨는 낡은 안경 너머로 눈을 크게 뜨며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놈들 결국 어딘가에서 흔적을 남기지. 세상에 완벽한 범죄란 없는 법이야. 며칠 전부터 박성호 씨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와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처음엔 은퇴자의 참여를 다소 의아해했지만 곧 그의 노련한 분석력에 놀라며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성호 어르신, 보내주신 로그 파일 덕분에 저희가 놓친 단서를 잡았습니다. 통화 패턴을 역추적해보니 특정 지역 공중전화 주변에서 신호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공중전화라 구식 수법 같지만 그게 오히려 추적을 어렵게 하는군요. 그렇다면 주변 CCTV와 결합해서 범인의 동선을 좁혀야 합니다. 경찰관은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방법은 저희 내부에서도 아직 검토 중이었는데 어르신께서 바로 짚어주시네요. 경찰은 조직을 잡기 위해 가짜 피해자 믿기 작전을 세웠습니다. 즉, 실제 돈을 잃은 것처럼 꾸며 보이스피싱 조직을 유인해 전달책을 잡아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어르신, 이번 작전의 디지털 부분을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미끼 계좌의 정보와 연결을 노출시켜야 하는데 범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위장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박성호 씨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작업을 하여 한 줄 한 줄의 코드를 완성해 갔습니다. 마침내 미끼용 서버와 가짜 전송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좋아, 이제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만 하면 되지. 며칠 뒤 조직은 예상대로 움직였습니다. 가짜 계좌 정보에 접근한 신호가 포착된 순간 박성호 씨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입니다. 신호가 부산의 한 PC방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했고 현장에서 한 명의 전달책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달책은 단순한 심부름꾼이었고 배후에 거대한 조직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성호 씨 맞으십니까? 누구요?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하시네요. 노인네가 감히 우리 일을 방해하다니.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짧은 위협 전화였지만 박성호 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기가 불타올랐습니다. 나이 70이 넘어도 정의를 지키는 데는 늦은 법이 없지. 오히려 이놈들이 겁을 먹었다는 증거로구나. 그는 그날부터 더욱 철저히 공부하며 방어 기술까지 익혔습니다. 만약 이놈들이 내 노트북에 침투하려 한다면 내가 되레 그 흔적을 잡아내리라.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손자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박성호 씨는 처음엔 손주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 망설였습니다. 준호야, 이건 장난이 아니다. 범죄자들을 상대로 하는 일이란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할아버지랑 같이 하고 싶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좋다. 그럼 우리 둘이서 팀이 되는 거다. 하지만 약속하자. 항상 조심할 것, 무리하지 않을 것. 네, 약속해요. 그날 이후 작은 방은 두 세대가 함께하는 비밀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체포한 전달책을 통해 조직의 상위 계층에 대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어르신, 이번에는 정말 큰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본거지가 해외에 있는 듯합니다만 중간에 국내 서버를 거치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걸 잡아야 합니다. 박성호 씨는 곧장 노트북을 켰습니다. 몇 시간 동안 로그를 분석하고 작은 흔적을 이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연결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서버를 통해 해외 조직과 국내 전달책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걸 추적하면 조직의 뿌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즉시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작전이 진행되던 밤 박성호 씨의 노트북 화면에는 서로 교차하는 수많은 데이터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꼭 쥐며 집중했습니다. 순간 경고창이 뜨며 누군가 역추적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놈들이 역공을 시작했구나. 하지만 준비는 되어 있다. 박성호 씨는 미리 설치해둔 방어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그들의 IP 흔적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방금 확인한 IP 추적하세요. 경찰의 무전기 너머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추적 완료. 그날 밤 경찰은 조직의 핵심 서버 위치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범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 이젠 끝이 보이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나머지는 경찰의 몫이지.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이전과 절대 같을 수 없다는 것을. 며칠 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무실. 박성호 씨는 경찰관들과 함께 작전 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박성호 어르신, 드디어 끝났습니다.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를 급습했고 국내 전달책과 총책까지 모두 체포했습니다.
피해자 명단도 확보했으며 다행히 일부 자금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뒤 신문과 방송에 기사 하나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은퇴한 칠순 노인,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도운 의인. 기자는 박성호 씨를 직접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어르신 은퇴 후 여가를 즐기셔도 될 텐데 어째서 이런 위험한 일에 뛰어드신 겁니까? 젊은 시절 저는 공무원으로 살며 주어진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뉴스를 보고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도 저들과 다르지 않다. 언젠가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손자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친구들 얘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뉴스에 나온 영웅이 제 할아버지라니까 친구들이 놀라워했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영웅이라니 그저 작은 일을 했을 뿐이다. 진짜 영웅은 피해자들을 도우려 밤낮으로 애쓴 경찰들이지. 이웃들도 달라졌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동네 아주머니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어르신, 뉴스에서 배웠어요. 이제 동네 영웅이시네요. 다른 이웃들도 반갑게 인사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예전엔 그저 은퇴한 노인으로만 보였지만 이제는 지역사회의 자랑으로 여겨졌습니다. 박성호 씨는 겸손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작디작은 도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눈빛 속엔 존경과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어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있던 박성호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손에 쥔 오래된 타자기를 바라보다가 다시 노트북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은 결국 배움의 연속이구나. 타자기를 두드리던 손이 이제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세상을 지키고 있다니. 살아있는 한 배움도 도전도 계속된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은퇴자가 아니다. 나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내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 며칠 뒤 박성호 씨는 사이버 수사대의 부탁을 받아 시니어 대상 강연에 나섰습니다. 강연장에는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늘 은퇴하면 쉴 나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쉴 수도 있지만 배울 수도 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강연이 끝난 뒤 한 어르신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성호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늦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저도 뭔가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박성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우리의 세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성호 씨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작은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며 때로는 사이버 수사대에 자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손주와 함께 나란히 앉아 코드를 짜며 웃음을 나누는 시간은 그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은퇴자가 아니다. 나는 여전히 배움과 도전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다.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고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실화사연 인생 드라마였습니다.